지금 저 연변에 가 보시면 네. 그 왜 윤동주 시인의 고향 그 백두산 넘어 백두산 넘어. 거기 연변 가면 제법 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다 고려인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어 네. 간판이 많고 그렇다고 제법 하더라고요. 잘 살. 옛날의 연변이 아니에요. 음. 그런데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옛날 생가 같은데 가 보면은 정말 옛날 풍경이 남아 있고 네. 일송정 푸른 소름 그 일송정 있는 푸른 소리 노래. 예. 그런데 그 저기 이 연변이 지금 저렇게 잘 사는 게 우리 옛날에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식당 가면은 조선족어 쓰는 네. 그 아주머니들 많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다 송금해서 그렇군요. 거기서 오신 분들이 돈을 벌어 그리로 송금을 해가지고 오늘날 중국 정부가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 고생해가며 번 돈이에요. 조선족들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연변 자치주가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 그리고 백두산 일대까지도 잘 돼 네. 있잖아요. 물론 우리보단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점벽해입니다. 그렇군요. 그 옥수수밭밖에 없던 데서 뭔가 활기가 돌았던 거는 여기서 송금해준 돈들이에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북한을 사이에 놓고 거기가 이미 남한 땅 같이 돼 있어. 북한보다는 우리 쪽하고 더 가깝다고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북한도 이런 질서에 이제는 흡수돼서 같이 더불어 잘 살자. 이게 노태우의 88선언이었어요. 77선언. 77선언. 그랬는데 결국 그게 실현이 안 됐죠. 네. 그러나 북한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북한이 방해하는데도 무릅쓰고 우리가 중공 소련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교를 맺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 잘해줬던 거예요. 그래야 중국 소련에 갈 수 있으니까. 네. 왜냐? 북한이 반대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일본,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하도록 돕겠다. 네. 이게 77선언이었거든요. 그런데 노태우 말기에 냉전 세력이 이걸 뒤집은 거지. 그걸 북한의 고립화 정책으로 바꿔버린 것이고. 아까 김용갑 같은 김용갑 뭐 그 이동복 당시 안기부의 그 이동복 그 뭐더라 직함면 내가 잊어버렸지만 네. 그 양반이 훈령 조작 사건을 하고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방부의 이종구 국방장관, 이필섭 합참의장, 네. 이자들이 노태우 대통령 재가를 안 받고 이미 북한하고 합의해서 팀 스프리트 한미 군사 연습 중단한 거, 네. 그거를 한다고 발표해 버린 다시 거야. 재개한다고. 세상에. 완전히 반역자들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러면서 YS 5년간 거꾸로 가고 북한이 고립의 길로 가면서 핵무장이 본격화된 거죠. 본격화되는 거. 그때 본격화된 거죠. 다 약속해 놓고 이제 그러니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질서의 격변의 절반만 올라탔다. 이 세계 질서가 이렇게 평화와 협력으로 간다는 뜻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북한이라는 상대를 그럼요. 일단은 어느 정도 관리해 놓았는데 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거기를 빼놓고 이제는 저기 나머지만 하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안보 문제라든가 윤석열 집권에 아직까지 백그라운드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국민의힘을 보고 북풍으로 60년 먹고 산 나라. 야, 나 그 얘기할 때 제가 한국의 고르바초프인가? 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그 집권 세력 내부로부터 터져 나온 저 메시지. 사실 그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야당 의원도 요즘 못하는 얘기를 이준석이 하는구나.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진짜 그 고르바초프 그쪽 그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 세대는 뭐 손잡벌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걸 자신이 어떤 스터디를 통해서 그걸 아마 갖고 공부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요즘 뭐 상당히 그 국내 문제로 우리가 뻑짝뻑짝하고 너절너절한 얘기나 방송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가끔은 장기적 안목의 이 거시적인 역사를 보신다면 그 어떤 평화와 민주화를 외치던 노동자들이 결국은 그런 요구를 이제 정권에서 수동혁명이라는 위로부터의 혁명과 그런 것들이 실제의 어떤 그 장기적 안목의 국가 생존 전략, 즉 평화와 협력의 정책으로 바뀌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팔자를 바꿨는데 그때 청산되지 못한 그 냉전 세력들이 북풍의 향수, 냉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들고 나오는 게 북풍이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하고 있는 외교 국방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누구 말대로 1930년 후로 완전히 후퇴했다는 얘기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결국은 나오는 것 북한이 같아요. 고립된 이상 네. 그런 어떤 냉전 정책의 어떤 물질적 토대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또 형법의 내란죄라는 게 존재하는 네. 거고 여전히 반국가 단체인 단체. 북한이라는 존재하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은 청산이 안 됐다. 세계적 냉전은 청산됐는데 한반도의 냉전은 청산이 안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 와서 우리한테 엄청난 고통과 비용도 수반하지만 네. 더 아이러니하고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대목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지난 30년 이제 그 냉전 이후의 탈냉전 그다음에 그 세계화의 시대를 우리가 30년을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계가 최근에 다시 냉전으로 되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거요. 이제는 이 평평한 세계, 장벽이 제거된 평평한 세계, 플랫 월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 평평한 세상에 장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 이 세계화 시대가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걸 신냉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신냉전. 또는 어떤 그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도 하는 네. 이런 시대가 되니까 안 없어진 냉전의 유산들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30년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시점에 고르바초프가 사망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다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네. 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네. 우리 할아버지들의 세대는 식민의 시대입니다. 식민의 시대. 식민의 시대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았어요. 맞습니다. 일제 식민의 시대.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는 냉전의 세대였습니다. 그렇죠. 1940년, 50년, 네. 50년, 60년. 네.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네. 세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세계화의 시대. 이게 이제 제3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질적 번영, 자유주의,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 위기의 도래라는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자유주의 시대, 네. 세계화의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세계화가 끝나고 제4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4의 시대. 이게 우리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시대. 네. 그리고 제4의 청년들의 시대죠. 청년들의 시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메타 갈등의 시대예요. 메타 갈등의 시대. 양극화는 단순한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그렇죠. 어제는 동지였는데 오늘은 적이 되는 네. 또는 그 반대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이익이 모든 것을 앞세우면서 누구나 다 경쟁자가 되고 누구나 다 적이 될 수 있는 각자 도생의 시대 세계화에 무너진 그 평평한 세계에 다시 장벽이 세워지는 월드 그러니까 월드. 네. 그렇죠. 여기 이런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0년의 역사인데 그 식민으로부터 냉전을 거쳐서 세계화의 시대를 거치어서 제3의 시대가 끝나는데 고르바초프의 사망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그 신호다. 그리고 네. 제4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 이게 세계화 이후의 시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동맹의 가치, 협력의 가치, 지구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계화 지난 30년은 제가 보기에는 민족국가 시대가 아니라 행성지구 시대였습니다. 행성지구 시대요? 네. 어. 플랫어스. 플랫어. 행성지구 오늘 시대다. 영어 진짜 많이 쓰시는데. 왜 그러냐? 네. 지난 그 100년의 식민과 냉전은 어떤 국가주의 시대였어요. 네. 그런데 국가가 발명되고 세계 질서의 주요 행위자가 된 건 300년 역사를 가집니다. 대략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죠. 네. 민족 국가 시대가 열린 민족국가 거예요. 시대. 아, 네. 그리고 한 3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가주의 시대의 마지막에 범지구적 문제라는 그 자각이 생기었는데 네. 제가 흔히 그 인용하는 신뢰가 뭐냐하면은 그 월터 쉬러라는 우주 비행사가 네. 1975년에 아폴로 9호를 타고 지구를 11바퀴 10하루를 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로 11호 전이죠. 네.
네. 아니, 후입니다. 후입니까? 네. 아, 아폴로 달에는 11호는 안 갔어요. 달에는 안 가고. 어. 그렇군요. 전 숫자만 그런데 보고. 네. 거기에 탄 월터 시레라라는 비행사는 비행사가, 네. 한국전 참전 조종사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네. 아주 냉전적 의식이 가득 찬, 신념이 가득 찬 그 군인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1975년에 지구 시간 열 하루를 지구 궤도를 돌는데 네. 거기에서 한반도 상공을 보낼 때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기가 내가 죽을 뻔한 곳이고 내 동료들이 죽은 곳이고. 한국 전쟁 그런데 생각하면서. 그 옆에 어디 한 베트남 같대로 보여지는 곳에 밤에 지나갈 때마다 야간에 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야. 그래서 저 불빛이 뭘까? 처음엔 네. 번개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뭐였답니까? 베트남 전쟁의 야간 전투였습니다. 아이고. 예, 그때 구정 대공세 이후로 베트남의 그 베트공 대공세가 그걸 우주에서 육안으로 전쟁을 본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세상에. 너무 아름다웠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한테 충격을 받은 건데 네. 이 우주는 인간한테 너무나 적대적 환경이고 암흑이 존재하는 이 우주에서 비누방울처럼 연약하게 떠 있는 저 아름다운 지구에서 지금 사람이 죽고 있구나. 이걸 우주에서 육안으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귀환해서 평화운동가로 전향을 해. 내가 우주에서 전쟁을 봤다. 그러면서 이 냉전은 앞으로 30년 안에 끝난다. 지금 모든 전쟁은 민족 국가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국가로 이루어진 네. 이 문명은 이제는 조만간에 종식되고 네. 멀지 않아 30년 안에 종식되고 이제는 행성 지구 시대가 온다. 행성지구 시대. 예. 그래서 국가를 넘어 이제 행성 시대, 지구 행성 이제 같은 배를 탄 네. 우리 그리고 지구인들에게 나는 지구를 3번 떠나본 우주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서 호소문을 발표해. 이게 라이프지에 보도가 돼. 라이프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존나 싸가지 없는 거야. 국가가 혜택 주고 그러니까. 엘리트로 키워놨더니 이제 이제 냉전에 반대하고 평화주의자가 나참 되고. 웃겨. 네. 그 사람의 예언이 실현된 거야. 아. 실제로 30년이 채 가기 전에 네. 이런 어떤 고르바초프와 같은 지도자, 빈라덴과 같은 지도자, 사다트 대통령 같은 지도자, 빌리 브란트 같은 지도자, 김대중 같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해와 협력을 해서 상호 의존된 세계, 네. 거미줄처럼 얽혀진 상호 의존 세계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이익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꿈꿨던 거고 네. 그게 바로 행성지구 시대.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얘기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그거 미소는 지구적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가야 될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과 몰타 회담이 끝난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우리는 수평선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네. 오늘의 이 회담은 역사적인 새로운 세기로 나가는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 이후 세계와 30년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네. 와, 진짜 여러분은 저는 오늘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다시 예전에 그냥 교과서로만 봤던 세계 무슨 교과서죠? 정치 저희 때는 세계사지 뭐. 세계사 책이죠. 세계사 책에 있던 항상 암기식으로 이건 시험에 몰타 회담, 베스트 팔렌 조약 이거 막 그때 미소 냉전 시대 뭐 이런 시험 암기 위주의 그런 막 단어만 봤다가 지금 교수님이 쭉 스토리로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니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이 있었군요. 특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는 솔직히 아폴로 9 우주 비행사 월터 쉬라. 이분이 전설적 비행사죠.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우주에서 육안으로 전쟁을 봤다라니 이 표현도 정말 그러니까 대단. 아니 지금도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가 경쟁자잖아요. 네. 서로 우주 관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티켓 값이 지금 몇억 원짜리 티켓이라고. 맞아요. 네. 거기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명인들이 그 티켓을 산다고. 이미 샀다고 브래드 하더라고요. 피트도 네, 샀어. 맞습니다. 이제 그 티켓으로 언젠가 우주 여행 갈 거야. 네. 그 둘이 합의한 게 있어. 누구하고? 제프 베조스하고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하고. 우리가 우주 경쟁을 하는데 티켓 값의 10%를 기부하자.
공동으로 티켓에서 10%는 무조건 기부하자. 네, 기부하자. 그래가지고 그 기부받는 단체가 어디냐면은 네. 더 휴머니티 포 스페이스. 거꾸로 됐다. 더 스페이스 포 휴머니티라는 단체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1970 몇 년도더라. 그때 그 저기 프랭크 파이트라는 네. 그 학자가 쓴 오버뷰 이펙이라는 책을 네. 거기서 교육 커리큘럼으로 써먹고 있어요. 근데 오버뷰 이펙 이건 뭐냐면은 그 우주 조망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 멀리서 지구를 보는 때 느끼는 어떤 그 우주적 체험.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동과 같은 지구인이라는 연대 의식이 불러일으키는 그 효과를 세계에 확산하겠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네. 난민을 돕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적 인간으로 탄생하자는 청년 체험 프로그램을 그걸 오버뷰 이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조망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책의 서문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워싱턴에서 이제 비행기로 그 워싱턴의 덜레스 공항인가? 덜레스 공항 그 워싱턴 그 있죠. 덜레스 거기에 공항. 착륙하기 직전이에요. 네. 안내 방송이 나와요. 안전벨트 네. 묶으라고. 네. 근데 우연히 차창을 봤더니 35번 국도와 101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이 보여. 근데 35번 국도 쪽에서는 빨간 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고 네. 101번 국도 쪽에서는 맞은편에서 검은 차가 오는데 나는 5분 후에 이 두 차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아. 공중에서 보니까.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몰라. 그렇죠. 당사자들은 도로가 다른 쪽에서 오는지는 모르고 모르죠. 있으니까. 네. 멀리서 봤다는 건 뭐냐면은 그 운전자들이 아직 모르는 미래를 내가 봤다는 뜻이에요. 이제 둘이 충돌해서 아니 충돌은 아니지 뭐 만난다지 교차로에서. 교차로에서 그냥 만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기 하나의 어떤 보는 관점 이런 거를 이제 그 바꿈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보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게 오버뷰 이펙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멀리서 낯설게 보기. 이게 이제 독일 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 독일 미학자들이 얘기하는 창의성은 항상 널려 있는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본다. 낯설게 본다.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본다. 이게 창의성이다. 그래가지고 그 반고흐가 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다 같은 풍경을 일반 사람들 보는데 고흐의 눈에는 다르게 비치는 거야. 낯설게 비치는 거야. 특이하게 비치고 다른 에너지가 보이는 거야. 이게 반고흐의 별을 해는 밤이라든가 그 저기 위대한 걸작으로 탄생을 하는 건데 낯설게 보는데 멀리서 낯설게 보게 이걸 이제 그 독일 미학자들이 얘기한 게 이게 오버뷰 이펙하고 개념이 비슷해.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모든 창의성의 원천이고 새로운 어떤 협력과 평화의 사상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본 게 더 스페이스 포 휴머니티라는 단체의 커미트먼트 즉 공약이란 말이요. 그렇군요. 그런데 참 훌륭한 단체. 우리나라 진보가 그런 에너지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진보의 에너지로 우리 스스로를 격동시키는 이런 어떤 그 사회 운동을 꿈꾸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그 오버뷰 이펙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저기 왜 냉전 종식을 얘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범지구적 가치를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플레더스 즉 저기 행성지구 시대라는 인식에서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모처럼 어떤 그 민족 국가의 어떤 전쟁과 갈등을 끝내는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30년의 그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네.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장벽이 서고 밀실로 우리가 다시 갇혀버리는 이런 광장에서 어떤 그 저기 머나먼 시야의 지평을 확대하고 어떤 먼 미래를 보는 네. 이런 어떤 그 좋은 기회가 지금 유실돼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이 보내주는 그 우주의 아름다운 그 사진들 그러면서 그 130억 년 전의 빛을 보는 이러는 건데 우주가 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다 연결돼 있다고. 네. 우주 끝까지 연결돼 있어 사실은. 우리와 다른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자각에서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그
저 우주 모델이 나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 속에서 인류의 의식의 진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창발성, 이 창의성 속에서 무한히 축복을 누려야 될 인류가 새롭게 갈등의 시대, 이제 장벽의 시대로 재진입하는 이 기로에 지금 와 있는 거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